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오늘은 사무국 매니저 하진아입니다. 보호종료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 자립키트, 일명 세평키트 잘 받으셨나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키트를 받아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평키트, 이름이 좀 특이하죠? 저희가 만난 보호종료 청년들이 자립하면서 처음 가지게 되는 방 크기가 약 3평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거기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호종료 청년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이런 문화예술의 여유를 즐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키트 신청서에서도 마음은 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안 돼요. 그리고 문화예술이 정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반응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새로운 자극도 얻으시고 또 다양한 여유도 즐겨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단법인 오늘은이 세평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불 밖은 언제나 위험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 위험한 세상인데요. 나와 내 공간에 필요한 예술 작품들 직접 만드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평 키트는 총 5번 매월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그림 처방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키트를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세평 키트는 각자의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키트에 참여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일입니다. 사회인이 되면서 점점 사람들 만날 기회는 줄어들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새롭게 사람들 만날 기회는 더 줄어들었는데요. 비록 비대면이지만 세평 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실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미리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꼭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이번에는 키트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요. 짜잔! 액자와 자기치유 그림 선물 책 한 권, 설명서가 여러 장 묶여있는 설명 꾸러미, 그리고 퍼즐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빠진 것은 없는지 또 손상된 것은 없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이상이 없으면 영상으로 준비된 그림 처방전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퍼즐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혹시 그림 처방전 보시다가 다른 고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궁금하시다면 QR코드를 인식시켜 주세요. 모든 영상을 다 보셔도 후회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액자를 꺼내주세요. 액자 뒷판에는 여러분들이 신청서에 써주셨던 고민의 키워드가 몇 개 붙어 있습니다. 고민이 적혀 있는 뒷판 위에 원본 그림을 보고 퍼즐 조각을 하나씩 올려보세요. 퍼즐이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여러분의 고민 키워드들이 사라지는 모습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맞춰가고 있는 그림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도 그렇게 조금씩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 퍼즐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전시를 할 차례죠? 완성한 그림 퍼즐을 나의 공간 어디다 놓을지 결정해주세요. 그림 놓을 곳을 결정하셨다면 완성된 그림 퍼즐을 전시한 사진과 함께 세평 키트에 참여한 소감을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소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완성된 그림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지 써주셔도 좋고요. 이 세평 키트에 참여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이런 점은 좀 아쉬웠어요 하는 점을 가감없이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하나씩 남겨주시면 훨씬 더 풍성한 채팅방이 되겠죠? 다른 분들의 작품에 관심 가지고 공감해주시는 프로 공감러, 그리고 중간중간 진행되는 이벤트에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프로 참여럽게는 다음 키트 선발에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 키트, 비누 꽃바구니 키트도 어떤 키트인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께만 살짝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일정 미리 기억해 주시고 친구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선영 교수님의 그림 처방전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김선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는 만나 뵐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제 받았고요.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질 못해. 근데 내가 어떻게 그림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그림이 지금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명화라고 합니다. 오늘 명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민을 4가지로 분류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신 기회가 없는데 오늘 제가 감정이란 부분에서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래 안개 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홀로 이 바위산에 올라가서 이 안개 낀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진 포즈를 하고 있죠. 당당하게. 자, 여러분이 너무 슬프거나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말하는 것보다 이 남자 보세요. 홀로 그 높은 바위산을 올라가서 아래 바다를 보면서 자기 감정을 삭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펑펑 울었는지도 몰라요. 울면서 눈물을 닦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래 바다 보세요. 이 바다는 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라고 하지 있지만 우리가 이 위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는 정말 많이 아프구나, 내 감정이 이 바다처럼 슬프구나,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막 밀려오는 이 감정이 너무 억누를 수 없을 때 조금 나의 감정을 이 사람이 바다를 내려보듯이 내 바다 같은 막 움직이는 이런 과격한 감정들을 조금 내려다보면서 객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힘들구나,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조금 멀리 내 문제를, 내 감정을 내려다보면서 바다를 보듯이 한번 평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잠을 자고 울고 물도 마시고 또 친구와 대화를 하고 나면 감정이 약간 가라앉으면서 좀 더 잔잔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거, 이것만큼 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 감정을 하나하나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해서 동양 사람들은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요. 또 특히 여러분처럼 단체 생활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같이 움직여야 되고 내 감정은 조금 수그러뜨려야 되고 표현하지 않는 게 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고 내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감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감정을 절제할 때는 절제하지만 감정을 표현할 때는 표현하셔야 돼요. 내가 할 이야기가 있을 때는 하셔야 돼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쁘고 이거는 맞지 않다는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해 줘야 돼요. 근데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셔야지 울고 떼쓰고 던지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감정을 잘 절제해서 상대방에게 명확한 나의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진심으로 얘기하면 그건 받아들이고 아무리 그 상대편이고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면 내가 후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정 표현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